자, 아동학대 처벌에 한한 특례법 정의. 아동 18세 미만이죠. 이건 아동이. 아동학대법은 18세 기준. 아동학대 처벌에 한한 특례법. 아까 청소년보호법과 좀 다르죠? 청소년보호법과는 좀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6호 피해아동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다. 직접이죠. 간접 아니라 직접.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그다음 가정처벌 때는 그 법에 따른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동학대로 유죄 나왔을 때 200시간으로 줄었죠? 아까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랑 아청법은 500시간이고 병가 하야한다인데 여기는 200시간 할 수 있다죠. 200시간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법은 그렇죠. 그다음에 2항 친권 상실은 청구 하야한다. 하야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야한답니다. 그죠? 친권상실 청구해야겠죠. 상실시켜야지. 또 다시 돌아오면 또 아동학대 할 텐데. 이것도 안 고쳐져. 거의 안 고쳐져. 그죠? 나쁜 놈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2항. 3항. 그 다음에 10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는 할 수 있고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신고해야 한다. 고소특례. 원래 이제 직계비속이 직권존속 고소할 수 없죠? 이거는 고소할 수 있다. 원래 직계비속이 존속을 형사법상 고소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이 항도 사망 오히려 고소할 법정대인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강의 신청하면 검사는 며칠이죠?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해야 한다. 원래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뭐 부모가 없다든지 또는 뭐 부모가 가해자라든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검사가 10일 내에 지정해야 한다. 현장 출동.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 사법경찰관리랑 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동해야 한다. 지체 없이죠.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 누가? 사법경찰관리랑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출동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 지체 없이. 서로 이제 통제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같이 나가는 게 제일 좋죠. 뒤에 가시면 같이 동행하여 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동행하여 조치가 안 됐을 때는 7항이죠. 7항. 만약 현장 출동인 동행,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랑 사법경찰관리가 동행 안 했을 때는 상호 언제한다? 서로 통지해야 한다. 서로 알려줘야 돼 상대방한테, 그죠? 서로 알려줘야 한다. 통지해야 한다. 해야 한다. 나머지는 뭐 별 중요한 거나 읽거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사 또 뭐 읽거나 보시면 되겠고. 응급조치. 자, 출동했죠? 출동한 이제 공무원이랑 그 경찰 관리가 피해가 확인되고 제약대 위험이 급박 현저할 때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한다. 응급조치 해야 한다. 사모의 조치를 할 때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1호 제지. 당연하죠. 출동해서 뭐 하겠어요. 제지해야지. 그 다음에 격리. 행위자랑 아동이랑 격리. 그 다음에 관련시 인도. 존중이죠. 동의가 아니고 존중. 아동 사이 존중. 동의는 아닙니다. 4호는 뭐 그것도 필요 없죠. 그렇죠. 의료기관. 애가 다친 건데 아동학대당해서 병이 크게 뭐 피가 나고 막 부러졌는데 이거 뭐 존중해야 되겠어. 데려가야지는. 그죠? 의료기관의 인도. 4호는 의료기관의 인도. 3호는 보호시설 인도. 3호의 경우 아동사 존중입니다. 3호 동의는 아니고. 그 다음에 2항 3항. 자, 2호부터 4호까지의 응급조치. 1호는 제지니까 단수는 그 시간에 딱 이루어지겠죠. 근데 격리나 인도 이런 거죠. 격리나 인도는 이런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응급조치는 다만 공휴일 토요일이 끼면은 48시간의 범위 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72, 48. 그 다음에 사망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5항 됐고 13조 긴급 임시조치죠. 사법경찰관은 이거는 앞에는 사법경찰관리죠. 근데 이거는 사법경찰관이죠. 이거는 사법경찰 앞에는 관리였고 사법경찰이랑 경찰관이랑 포함되는 거죠. 사법경찰이 포함되는 단어였고 이거는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 재발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시간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재발도 우려도 있어야 되고 결정도 받기 힘들어야죠. 그랬을 때 직권 신청. 직권 신청에 따라 1호 3호까지 조치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장 안 되죠. 그래서 격리라든지 예? 이거 가볼까요? 어딘지? 저기 19조 345페이지. 1호, 2호, 3호죠? 격리, 접근금지 2개죠? 접근금지 2개. 나머지 4, 5, 5, 6호, 7호까지는 안 되지. 뭐가? 긴급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는 접근금지랑 격리만 있죠. 접근금지랑 격리만 있고 나머지 특히 유치 안 되지. 안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뭐 할 수 있어요? 격리랑 조치, 서명 경고 이런 것, 접근 금지 이것만 할 수 있고 접근 금지 조치만 할 수 있고 유치장 안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죠. 뒤에 가시면 임시조치 청구 14조.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각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다 이제 청구는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양 사망 됐고. 자, 응급조치 15조. 1항 사법경찰관이 12조 1항 2호 4호까지 규정된 응급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 임시조치를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를 받았죠? 그러면 응급조치가 있었을 때로부터는 72시간, 긴급 임시조치가 있을 때로부터는 48시간 이내 뭐 한다?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자, 임시 청구를 받았죠, 검사가. 그럼 응급조치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는 72. 긴급 임시조치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48시간 이내 뭐 해야 돼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기억하시고. 사망 만약에 청구를 안 하면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특히 긴급 임시조치 취소해야 돼. 취소할 수 있다도 아니네. 하여야 한다네. 긴급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을 때 또는 법원이 결정을 안 했을 때 즉시 긴급 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자, 선임의 특례, 아까 비슷한 얘기가 있고 특례, 우측 아동보호사건 관할, 그다음 임시조치 1호 태거 등 격리, 접근금지 2개, 정지. 근데 이거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 행위자에 대한 얘기야. 지금 보면 뭐랑 구별돼야 돼요? 12조의 이제 1호는 제지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격리인데 3호, 4호는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 아동이죠. 3호, 4호는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것은 뭐였어요? 응급조치였죠. 피해 아동을 인도하는 것은 응급조치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임시조치는 19조는 제목을 봐보세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입니다. 행위자만. 아동이 없어요. 아동에 대한 임시조치는 없어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있는 거고, 임시조치는 아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 행위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인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뭐 전문계는 상담교육 이탁, 그다음에 요양실에서 이탁, 그다음 유치 뭐 이런 것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접근 금지, 격리 이런 거 있다. 그다음에 사망 24시간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자, 2차례, 1차례, 2개월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네, 그렇지? 자, 다시 올라가시면 그러면 1호, 2호, 3호까지는 2개월, 2개월이죠. 2개월. 그다음에 4호부터 특히 7호 유치장은 2개월이네. 2개월. 그렇죠? 1호부터 3호는 2죠. 그다음에 4호부터 7호는 2+2로 끝나는 거죠. 2+2. 특히 유치장 2+2죠. 여기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법은 2+2. 유치장 2+2. 자,
시효 정지 등이 있다.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죠. 재산도 포함하죠. 재산. 그다음에 가정 구속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 그다음에 직계 좀비적 관계 있었던 사람 포함. 그다음에 정모 소자 관계 있었던 사람 포함. 동거하는 친족은 현재 있었던 사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있었던 사람도 포함이죠.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했다. 그것도 포함인데 동거하는 경우는 지금 동거해야지 동거했던 사람 아닙니다. 동거했던 친족 아니에요. 동거했던 친족 아니고 현재 동거하는 친족이죠. 4호 5 직접 피해 그다음에 다른 법률 관계 또 200시간 평가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뒤가 하면 가정보호 사건들 신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관은 하야한다. 비슷하죠 시스템이. 이런 것들은 가정폭력법 내 응급조치 사법정찰 관리만 있죠. 여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같은 개념이 없네. 그지? 사법정 관리가 조치를 하야한다. 첫째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랑 피해자 분리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 폭력범죄니까 현행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여기는 존중이 아니라 동의죠. 피해자를 상담소 보호실 인도하는 것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존중이 아니고 동의죠. 아동학대 쪽은 아까 애라서 그런지 존중이었죠. 애라서 그런지 존중이고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3호 의료기관의 인도 4호 폭력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그 다음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 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준다. 고소에 대한 특례 1항 이거 비슷하지 똑같아.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고 사건 송치 우측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 신청으로 1호 2호 3호 이게 바로 유치장은 안 돼요. 1호 2호 3호 아까 격리랑 이 접근금지 이쪽만 되고 유치는 바로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항이죠. 검사는 1항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 신청에 하여 5호 유치장 유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처음에 재발 우려가 있으면 가벼운 상대적으로 격리랑 접근금지 쪽만 청구하는 거고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거고 검사가. 그런데 또 한 번 더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랬다 그러면 5의 유치장 바로 1항의 유치장의 X죠. 바로 1항의 유치장의 X 유치장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X. 그건 2항이죠. 2항이다. 그렇죠. 긴급 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비슷하지 요건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두 가지죠. 두 가지의 경우 이건 아예 처음부터 1호 3호까지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똑같죠. 앞에서랑 그렇죠. 그래서 격리랑 그다음에 접근금지 두 가지만 할 수 있고 유치장 안 되지. 긴급 임시조치 안 됩니다. 유치장. 그다음에 8의 3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20 임시 청구는 긴급조치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자, 임시조치 청구. 자,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48시간. 이게 사법경찰관은 아니구나. 사법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가 48시간 이내, 그지? 자,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때 지체 없이 검사한테 신청하고 임시조치를 신청받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안 하면 2항 취소한다. 할 수 있다면 하야한다죠. 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뒤에 가시면 격리, 접근금지, 그 다음에 위탁, 유치장 유치, 상담 위탁 등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5항에 가보면 임시조치 기간 1호부터 3호는 2개월인데 4호부터 6호는 1개월이죠. 1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는 2차례, 4호부터 6호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올라가면 1호부터 2호, 3호는 2개월 플러스 2개월. 1호부터 3호는 2 플러스 2지. 2 플러스 2.
그 다음에 4, 5, 6은 1 플러스 1이죠. 1 플러스 1. 1호부터 3호는 2 플러스 2. 2 플러스 2. 4호부터 6호는 1 플러스 1. 그죠? 심리 기일의 변경 됐고, 심리 비공개. 심리만 비공개할 수 있죠? 아니할 수 있다.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처분 기간 뭐 200시간 뭐 이렇게.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에 대한 특례법. 스토킹 행위가 있고 범죄가 있죠? 스토킹 행위는 뭐 한 번만 해도 스토킹 행위인데 범죄는 반복이죠. 1호와 2호의 차이점. 1호와 2호의 차이점 스토킹 행위가 있고 스토킹 범죄가 있죠. 범죄로 되려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한 강목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반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 상대방 따라다니는 것, 두 번째 지켜보는 것, 다 번째 그림 명상을 상대방이 나타나는 행위, 물건 두는 것, 물건 훼손하는 것,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이런 제공하는 것,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런 것들 제공하는 것. 이거 반목도 그러니까 그러네. 사목 상대방 이름, 명칭 이런 거 위장 사용해서 가장하는 행위, 이런 것도 스토킹이다. 스토킹이 뭐 따라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죠? 인터넷상 이런 장난치는 것들, 상대방 신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스토킹이다. 범죄 됐고, 피해자 직접이죠. 간접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 등은 피해자 플러스 및 스토킹이 상대방이다.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에다가 스토킹이 상대방.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으면 조치한다. 1호 스토킹 행위 제지, 향후 중단 통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때 처벌을 서면 경고. 구두가 아니라 동그라미 서면이죠. 옛날에는 구두였나 보지. 이번에 개정된 게 서면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게 서면 경고입니다. 기억하시고. 2호 분리 범죄 수사. 그 다음에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절차 안내. 그 다음에 인도, 동의한 경우만. 그렇죠. 긴급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신청에 따라 이거는 긴급 응급조치라. 임시조치가 아니라. 앞에서는 긴급 임시조치였죠? 이건 긴급 응급조치. 첫째, 접근금지. 두 번째, 접근금지. 여기는 격리가 없네, 그지? 격리는 아까는 뭐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은 같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있죠. 근데 여기는 스토킹을 따라다니는 가족은 아닐 거잖아요. 가족은 아니니까 접근금지만 있고 격리가 없죠. 주거로부터 격리 이건 없고 접근금지만 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5조 긴급 응급조치 승인 신청. 이거는 이제 뭐 긴급 임시조치 아까랑 좀 약간 다르죠.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긴급 임시조치는 승인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죠. 근데 긴급 임시조치는 승인이 필요했던 건 아닌데 이거는 응급조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응급조치에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사후 승인 신청. 뒤에 가시면 긴급 응급조치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청구한다. 판사는 스토킹의 지속 반복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필요할 때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 그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 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응급조치의 통치. 그 다음에 변경. 뭐 이런 게 있죠. 변경할 수 있다. 잠정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시조치가 아니라 그죠? 임시조치가 아니라 잠정조치 청구. 검사가 8조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 신청에 따라 구조 1항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 청구. 그 다음에 우측 법원은 구조 원활한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 임시조치 대신 서면 경고, 접근금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한 접근금지 이게 있죠. 위치 추적 정량지 부착.
이게 특징이죠. 다른 데 임시 조치는 없었던 것이 위치 추적이죠.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구치소의 유치. 7항 2535, 352의 잠정시는 3개월. 그 다음에 4호에 따른 잠정시는 1개월. 그 다음에 1항 25, 35의 2의 잠정시는 2차례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2차례. 그러니까 1호는 어차피 서면 경고니까 일시적일 테고 2호부터 3호, 352까지는 333이네. 333. 1호는 어차피 뭐 서면 경고니까 일시적이고 2, 3, 3의 2는 333. 333. 9개월이죠. 333. 4호는 1개월. 4호는 1개월. 4호는 1개월. 연장도 없어요. 연장 얘기가 없죠. 4호에 대해서는 연장 얘기가 없습니다. 연장 얘기가 없다. 그렇죠. 연장 얘기가 없고. 그래서 2, 3, 3의 2까지는 333. 333. 그 다음 4호는 그냥 1개월 끝나는 거죠. 자, 형벌 수강령이 비슷하죠? 병가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목적, 정의, 학교폭력. 학교 내외 다 포함이죠? 내외 다 포함. 따돌림, 2명 이상의 학생이 모든 한행. 심력공격도 포함되네. 따돌림, 왕따,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다른 분의 관계, 기본계획, 교육부 장관이 세우죠. 그 다음에 우측 학교폭력 예방 대책 관련해서 사항을 심의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학교폭력 총리 소속이네. 학교장의 자체 해결, 별것도 아니면 자체 해결. 피해 학생의 보호. 자, 학교 폭력이 발생했으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조치가 이제 요청되고 할 수 있다. 아래 1호, 2호, 일시 보호, 치료, 학급 교체, 그 다음에 6호. 가해 학생에도 조치. 자, 1개 또는 2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뒤에 가시면 퇴학처럼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초중 애들은 퇴학은 안 돼요. 고등학생 애들은 퇴학은 되겠죠. 고등학생은 퇴학이 되는데 피해 학생에다 무슨 사가? 서면 사가. 그죠? 구두사가 아니고. 최근 합헌 결정의 천재가 그 다음에 보호백행위 금지, 봉사, 뭐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그 다음에 2항. 그래서 학폭위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교육장은 14인의 조치를 취한다. 학폭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우측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학교 교체, 집행정지도 가능하죠. 다만 이제 사망, 17조 4의 사망, 집행신청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을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한다. 그 다음에 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 활용할 수 있다. 학교 전담 경찰관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종 아동. 자, 아동 실종 당시 18세죠. 실종 당시 18세. 신고 당시가 아니라 실종 당 18세 미만.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등등 아동 등 할 때 치매 환자 등, 실종 아동 등. 그 다음에 보호자의 보호시설의 장 종사자는 제외되죠. 보호시설의 장 종사자는 제외하고 보호자. 그 다음에 4호 보호시설은 인허가 등 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시설, 인허가 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그 다음에 다른 분의 관계, 신고 등 신고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임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우측 미신고 보행이 금지 당연하죠. 수색 수사의 실시. 경찰상은 실종 아동의 발생을 신고하면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수색 실시 여부를 수사나 수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다음 뒤에 가면 업무 처리 규칙.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죠. 실종 당시 18세 미만. 실종 당시 18세 미만. 실종 아동은 누구로부터 이탈돼야 돼? 보호자로부터. 누구로부터 이탈돼야 돼? 보호자로부터. 그렇죠? 보호자로 떨어진 게 실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4호 보호 실종 아동은 보호자가 확인이 안 돼야 돼요. 경찰서에서 애를 데리고 있는 거죠. 애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보호 실종 아동이죠. 보호 실종 아동. 경찰서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를 확인하고 있지 못한단 말이죠. 그때 보호 실종 아동. 장기 실종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 실종 당시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 48이죠. 실종 당시 기준이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아동. 가출인 18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은 이게 실종 아동이 아니라 가출했죠. 실종 아동이 아니라 가출한 사람이지. 실종 아동은 이제 애고 18세 미만 애들이고 실종 아동은 가출인은 스스로 걸어 나갔겠죠. 18세 이상이면 가출인 18세 이상. 그 다음에 발생지. 아래 발견지. 실종 아동 등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 발견지.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로 다를 때는 어디? 보호 중인 장소. 다를 때는 무슨 장소? 보호 중인 장소. 그 다음에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이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인터넷 안전드림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우측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보호시설에 입소는 돼 있는데 보호자가 확인이 안 돼 있어. 그렇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애죠. 보호자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이항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할 수도 있다. 첫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채무관계 해결이라든지 아동 문제, 실종 아동 문제가 아니라 2호 지명수배, 그럼 실종이 아니죠. 허위 신고로 된 사람,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아동 등, 이거는 뭐 가출이 아니라고 봐야죠. 실종이 아니라 봐야죠. 보호자가 데려갔기 때문에 실종이 아니겠죠.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 아동. 그다음에 5 이런 경우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실종 아동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그다음에 사망 삭제하는 기준 1호 발견된 18세 미만의 아동 가출인 수배 해제 후 5년간 보관 5년간. 그다음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은 10년간 보관. 미발견자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무용고자 본인 요청 시까지 보존기간이네. 이게 보존기간. 그죠? 보존기간. 실종 아동 등 신고 접수하면 어쩌고. 범죄의 관련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가 시인조 조치 11조 1항.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됐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망. 경찰관서장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 못했을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호 실종 아동 등을 인계한다. 그 다음에 5항. 현장 탐문 수색 후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이후에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등록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5일 1회. 1개월이 지나면은 분기별 1회. 15일 1회. 처음 등록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5일에 1회. 그 다음에 1개월이 지나버리면 분기별로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씩 알려주고 1개월이 지나면 분기별이네.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15일에 1회. 분기별 1회. 그죠? 분기별 1회. 암기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가출인. 걸어 나간 사람들이죠. 아까 이제 18세 넘었죠? 아까 가출인 있었죠? 18세 이상인 사람. 자, 신고서의 접수됐고. 우측 신고에 대한 조치. 여기 반기별 1회네.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반기별 1회. 보호자 혹시 돌아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지. 반기별. 반기별.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 목적 정의. 범죄 피해자란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는 게 범죄 피해자다.
범죄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구조 대상인 범죄 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든지 또는 항공기 선박, 주권이 미치는지요. 생명신체죠. 생명신체, 재산 아니고. 근데 다 포함이 쭉 되는데 안 되는 것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행위는 제외된다. 정당이 정당방위,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 피해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구조금 지급 안 하는 거야. 인하여 저쩌고 장애 어쩌고 중상해 어쩌고 손실복구 지원해준다. 대충 보세요. 형사할죄 참여 보장, 정보 제공, 사생활 평화와 신변의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5년마다 범죄 피해자 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한다. 위원회.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는 법무장관 소속. 법무소속이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자, 대가시면 지급 요건.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급한다. 첫째, 구조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다. 범죄 피해 구조를 못 받았다. 두 번째, 수사에 협조하다가 이렇게 됐다.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다 이렇게 됐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 구조금의 종류, 유족 구조금은 유족에게, 장애 구조금은 본인에게. 이양 유족 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맨 앞에 순위 유족에게 지급한다. 맨 앞에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순위가 같으면 2명 이상 똑같이 나눠 지급한다. 아래 보면 순위가 나오죠? 1호. 배우자랑 그냥 자녀는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되는 거고, 자녀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 피해자의 자녀죠. 자녀는. 그죠? 똑같으면 이 경우가 있으면 n분의 1 해주는 거고, 그죠? 여기 없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지. 2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 피해자의 부모. 2순위자죠? 선순위자가 2순위자. 그 다음에 1호에 해당하지 않냐, 즉 생계 유지와 관련 없는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이건 이제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건 마지막 순위죠. 마지막 순위. 그 다음에 뭐 이양, 뭐 이거 사망사 되고. 자, 유조로 안 보는 사람들 사항 이런 경우 구조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까지 했다. 그럼 구조 못 받아야죠. 두 번째, 사망하기 전에 선순위 같은 순위 될 사람 고의로 똑같이 뭐 유책 사유가 엄청난 사람들이네. 우측 3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랑은 아니한다. 아예 부부. 범죄자랑 피해자가 부부 관계야.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직계혈족, 사촌의 친족, 동거 친족일 때는 구조금을 지급 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족 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랑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친족, 모촌 뭐 이런 경우. 사망, 이 경우도 아예 지급 안 하죠. 첫째, 교사 방조. 두 번째, 과도한 폭행, 중대한 모욕. 과도, 중대가 들어왔네. 3호, 4호, 5호 등등. 상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거죠.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는 과도한 폭행이 아니라 그냥 폭행이죠. 중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냥 모욕이죠. 뭐 이런 경우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시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충적이죠. 다른 법령의 급여를 받았을 때는 지급 안 한다. 배상과의 관계, 배상을 받았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외국인 상호주의, 구조심의 법무부, 본부는 법무부, 지구심의는 지금 각 지방검찰청, 법원 아니고, 법원 아닙니다. 구조심의 법원이 아니고 검찰 쪽에 있는 거네. 구조심의 지급 신청, 지구심의 3년 10년. 헌법시험에도 많이 배우죠. 3년 10년. 구조심의 결정, 재심 신청 됐습니다. 이거는 뭐 배상과 똑같아요. 배상법에서 나오는 절차랑 똑같죠. 소멸시효 2년간. 자, 구조금이 결정된 다음입니다. 31조는. 25조 2항은요. 구조금이 결정되기 전이죠.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3년 10년. 구조금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3년 10년 지급을 신청하죠. 그 다음에 31조는 구조금이 결정된 거죠. 그럼 받을 권리 생긴 거죠. 2년이죠. 32조 양도 담보 제공 압류금지다. 다 금지돼 있다. 검사 사법경찰의 상호협력 일반 수사 준칙하는 규정 5조. 뭐 일반론이죠. 상호협력 일반론 이런 거죠. 수사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 원칙이다. 10조 수사의 개시 우측
착수할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즉시 입건하다. 1호 출석조사, 맞죠? 피의자 신문조사 작성, 긴급체포 등등등. 그 다음에 16조의 고소고발 수리. 자, 2항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 고발, 고소. 고소고발 사건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의 사건 이송. 자, 수사기한은 이송해야 한다. 자기네 게 아니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우선 수사권이 없는 거라면 넘겨준다. 했지. 사법경찰에 넘겨준다. 그 다음에 2항 이송할 수 있다. 됐고, 임의수사. 20조 수사상 임의동행이 고지. 심야조사의 제한. 이건 9시부터 6시네. 아까 경찰 감찰규칙 그쪽에서는 심야조사가 자정부터 했는데, 그지? 그잖아요. 심야조사라는 게 자발정부터. 이거는 심야, 여기는 수사랑 좀 관련이 있어 그럴까? 9시부터로 돼 있네. 9시부터가 이제 심야조사다. 제한되죠? 응? 진행. 그 다음에 시정조사 요구 방법이 절차. 알았죠?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서를 요구할 때 내용과 이유를 구체로 적은 서면을 해야 한다. 우측 시적 요구.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30일 이내 시정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30일 이내. 그 다음에 징계 요구 방법. 징계를 요구할 수 있죠. 뒤에 가시면 수사의 경합.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이제 경합을 해서 선후관계 판단할 때 2항 영장 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 영장 청구서 사법경찰관 영장 신청서가 각각 법원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항 됐고. 그 다음에 아래 사법경찰관의 결정 51조. 자, 법원 송치. 이건 뭐지? 소년 사건. 가지고 이게 뭐죠? 형사 절차로 진행할 필요 없다. 보호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송치하는 거예요. 법원 송치. 검찰 송치는 형사상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겠죠. 그래서 송치하는 거. 불송치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우측 혐의 없음. 제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수사 중지. 피의자 중지 참고인 기소. 그 다음에 사항. 수사 중지 결정하는 경우 7일 이내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30일 이내에 반환하고 어쩌죠. 수사 중지 결정은 이의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인가? 통지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이번에는 이제 건수가 돼서 사건 송치한 거죠. 기소하든지 법원이 알아서 검찰이 알아서 해라라고 송치했죠. 근데 보안 수사 요구 이게 제일 많이 바뀌었지. 이게 문제겠죠.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옛날에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했죠.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A 또는 B죠. 직접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바뀌었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뒤에 가시면 이런 것들. 보안수 이 결과를 통보하는데 1개월 일이 경과했다든지 보안수 보안수사 요구 방법과 절차가 나오고 있고 직무 배제 62조간 불송치했을 때 송치 안 했을 때 63조 재수사 요청 송치 안 한 사건이죠. 재수사해달라고 검사가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려면 이건 90일 이내, 그죠? 재수사를 요청할 때,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내야 한다. 다만 90일이 지나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단서 1호 불송치 결정을 미칠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사실이 발견됐다.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 이때는 90일이 지나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사항 재수사 요청이 있으면 3개월 이내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재수사 요청이 있으면 3개월 이내. 뒤에 가시면 재수사 결과의 처리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했죠. 범죄미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미가 없더라면 기존의 불송치 결정 유지하겠죠. 그러면 검사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에 2항
재수사를 해서 다시 넘어왔죠, 검찰에. 그러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다시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이 단서가 있긴 하죠. 네? 다음의 경우는 송치하지 않은 경우 어쩌고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호 법리 위반 2호 3호 4호 됐습니다. 통비법. 자, 목적, 정의. 통신은 우편물, 전기통신 두 가지. 우편물, 전기통신. 당사자, 내국인 됐고. 검열과 감청. 이 둘을 합쳐서 통신 제한 조치라는 거예요. 검열, 우편물. 감청, 전기통신. 전기통신은 감청이고 우편물은 검열이죠. 우편물은 검열한다고 하죠. 통신 제한 조치가. 편지. 감청, 전화는 감청하죠. 전기통신은 감청. 감청 설비 됐고. 우측. 통신 사실 확인 자료죠. 통신했다는 사실, 통신 팩트, 통신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몇 시에 했는지, 개시 종료 시간,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사용 도수, 그 다음에 로그인 기록, 그 다음에 정보통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 기록의 위치 추적 자료, 어디서 전화했는지, 장소가 어딘지, 그 다음에 접속지, 이것도 어디서 접속했는지. 이건 통신 사실이죠.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사실이 아니라 통신 자료죠. 통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통신 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런 것들은 가입일 해지일은 뭐예요? 통신 자료고, 이거는 통신했다는 사실이고, 다르죠? 통신했다는 사실이고. 자, 아래 3조 통신 대화의 비밀의 보호 1항 2항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 가로치고 이걸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죠. 통신 제한 조치. 4조 불법 검열한 우편물의 내용 불법 검열한 전기통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뿐만 아니라 뒤에 가시면 징계에서도. 자,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요건이죠. 통신 제한 검열, 그 다음에 감청. 자, 범죄 쭉 나열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외우죠? 그 다음에 6조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지 허가 절차. 자, 피의자별로 한다는 기억하시고, 피내사자별, 피의자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가 여러 명이면 따로따로 허가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검사에 대해서 피의자, 피내사자별로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7항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통신 제한 조치 감청 허가 2개월이죠. 2개월이죠. 다만 연장할 수는 있죠. 연장해봤자 뒤에 가시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옛날에 총 연장 기간이 없었는데 지금 있죠.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죄는 3년이죠. 내란 외환죄 이런 것들은 3년. 연장해서 2개월 연장이 3년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6조는 범죄를 위한 검열 감청. 7조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검열 감청이죠. 통신 제한 조치. 자, 1호 누구 허가를 받죠? 누가? 정보 수사인의 장이. 1호 쌍방 당사 내군일 때 고등법원 수석판사. 고등법원 수석판사. 고등법원장 아니고 고등법원 수석판사.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 수석판사. 그다음 2호 방과단체와 관련이 있을 때는 대통령 승인. 방과단체와 관련이 있으면 대통령 승인. 그 다음에 이거는 4개월. 2개월이 아니라 4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별다른 제한이 없죠. 그냥 4개월씩 계속 할 수 있어요. 긴급통신 제한 조치는 사전허가 승인 없이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먼저 통신 제한 조치하죠. 감청하고 사후에 사회 허가를 받는 절차죠. 우측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 할 수 있다. 긴급하니까. 2항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 직접원에 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 정보수사의 장은 직접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언제? 지체 없이. 근데 5항 36시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자료 폐기. 36시간이죠. 청구는 지체 없이. 허가는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돼. 못 받으면 폐기. 중단 폐기. 중지 폐기. 통신의 집행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집행에 대한 통지 30일 이내에 네 번째 줄 우편물에 검열한 경우 대상자 감청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죠. 당신 틀렸다. 이거 알려주죠. 서면으로 이게 합헌이야 전제가 뒤가시면 10조
감청 설비에 대한 인가 기간과 인가 절차, 도청 장비, 감청 장비 들어오려면 과학기술부 기술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의 경우는 그럴 필요 없다. 국가기관의 경우는 인가 받을 필요 없어요. 사용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돼요. 12조 통신 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1호 2호 아까 뭐 위장 수사, 신분 위장 수사 뭐 이런 거 비슷하죠? 1호, 2호, 3호, 4호. 그다음에 범죄 수사라는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 취득한 자료 관리. 이 헌재가 불합치 결정했죠? 과잉금 위반된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14일 이내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아래.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승인해주면 갖고 있고 승인 못 받으면 우측 폐기한다. 옛날 이런 절차가 없었죠. 이런 절차 없이 막 사용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회선 감청했죠. 그럼 14일 이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보관을 승인해서 청구해야 돼요. 14일 이내 보관을 청구해야 되고 저 우측 뭐 승인해주면 그거는 괜찮은데 승인 안 해준 것은 저 7일 이내 폐기한다. 13조 이제 통신 제한 조치가 아니라 감청이 아니라 검열이 아니라 자료만 확인하는 거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황량기가 김철수한테 오늘 몇 번 전화했는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절차 1항 요청할 수 있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해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중 다음 각권화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자료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호, 2호 실시간 추적 자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1항은 그 통신 사실 확인 다죠, 다. 앞에서 개념에 있었던 거 다고 1항은. 2항은 이런 경우 하나였지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실시간 추적 자료와 기주국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제일 심각한 거니까 이거는 2항의 요건이 까다롭게 들어왔죠. 왜? 헌재가 유언이라겠죠. 이게 없을 때 2항이 없을 때 유언이었단 말이야. 2항이 없을 때 유언이었죠. 1항만 있었다면 옛날에는. 1항만 있었지 옛날에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해가지고 2항이 추가된 겁니다. 2항의 경우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지금. 근데 2항에 나와 있는 대상이 뭐예요? 첫째 실시간 추적 자료. 두 번째 특정 기준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자, 영장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법원의 허가 조항이 들어오죠. 그게 3항이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헌재 합헌 결정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3항은 왜? 영장주 정신에 부합되죠. 그 다음에 5항 됐고. 그 다음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